네, 사문 희열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저번 주에 체육대회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단원의 마지막 파트인 일탈을 공부할 거예요. 일탈. 그래서 학습 목표도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일탈이 뭔지는 아마 다 알 테니까 일탈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은 어쨌든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일탈 이론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노미, 차별규제, 낙인 이론. 일단 일탈하면 요 세 가지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 각각 세 가지 이론의 뜻, 특징, 그리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 세 이론이 어떤 원인으로 일탈이 됐고 그래서 어떤 식의 대책을 세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아노미부터 볼게요. 아노미는 크게 두 가지 아노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노미는 듀르켐의 아노미인데 아마 듀르켐이라는 학자 앞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기능론 할 때도 들어봤을 거고. 일단 듀르켐 아노미의 특징은 사회가 너무나 빨리 바뀌는 거야.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 이제 A라는 사회가 급격하게 B라는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B라는 사회에 다른 규범이 없는 거야.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래서 B라는 사회에 적합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규범 상태. 이게 듀르켐의 아노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일명 얼짱강도라고,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태어났나요? 얼짱강도라고 은행털이범이었는데 굉장히 예뻐서 유명해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서 유명하다 보니 언니 너무 예뻐요 라고 하는 팬클럽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급격한 사회 변화에 거기에 맞는 규범의 부재, 이런 식은 듀르켐의 아노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들, 노인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됐는데 이제 노인들이 쓸모가 없다. 뭔가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좀 예전만큼 권위를 잃죠. 그래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런 빈자리를 메꾸는 규범이 마땅치 않다. 거기에 대한 무규범 상태, 이런 것도 듀르켐의 아노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노미는 머튼의 아노미인데, 머튼의 아노미는 목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합법적인 목표를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이런 걸 이제 그 목표와 수단의 괴리, 머튼의 아노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1등을 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뭔가 마찬가지로 떳떳하지 못한 컨닝을 하는, 이런 식의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그래서 아노미의 공통적인 원인은 어쨌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어긴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어긴 거야. 그래서 앞부분의 듀르켐 아노미, 얘의 대책은 규범이 없는 게 규범이 없는 게 문제니까 이 규범을, 빈틈의 규범을 채워 넣는 게 대책이 될 테고, 머튼의 아노미는 왜 너는 합법적인 목표를 위해서
비합법적인 하지 말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니 그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 사람들을 뭔가 혼꾸녕을 낸다든지 그 혼꾸녕이 난다라는 걸 재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 왜 너는 이렇게 나쁜 방법을 선택한 거야?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수단의 그런 장치들을 많이 제도적으로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이 머튼 아놈의 대책이 될 수 있겠죠. 자, 차별규제 이론입니다. 차별규제 이론은 까진 친구 사귀면 까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묵자흑.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들이 주변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따라한다. 그래서 우리 맹모삼천지교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맹모삼천지교가 그 교육열이 있는 엄마가 내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좋은 환경을 쫓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옮기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까진 친구, 그 환경, 상호작용, 어떤 친구와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의 대책은 좀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너네들 주변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선생님들에게 좀 착실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말도 막 나쁘게 하고 막 입도 막 거칠고 막 뭔가 삐딱하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자기가 속해 있냐에 따라서 까만 색으로 변할 수도 있고 뭔가 착실한 친구들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게 차별규제 이론입니다. 마지막 낙인 이론은 한 번 찍히면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막 간다 이렇게 되는 게 낙인 이론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탈옥수 신창원인데 이 옷이 막 유명해질 만큼 이 탈옥수 신창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는가를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대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낙인이 찍힌 거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아우 잘한다. 너는 어쩜 이렇게 괜찮니? 이런 어떤 칭찬들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과 뭔가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뭔가 정반대되는 뭔가 이렇게 낙인, 상처 주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차적 일탈은 누구나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무단횡단도 하고 뭔가 껌 씹어가지고 버릴 때 막 아무데나 버릴 때도 있고 뭔가 누군가 뒷담화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1차적 일탈이 그냥 지나갈 때는 괜찮아. 근데 1차적 일탈을 했을 때 뭔가 너는 어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딱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는 막 갈 거야. 어차피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혔다라고 이제 그냥 열심히 안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도소를 한번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야, 쟤 교도소 갔다 왔대라고 뭔가 이제 낙인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내가 분명히 이제 착실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눈도 흘기고 야야야 막 수닥수닥 하면 열심히 안 살고 싶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의 대책은 낙인을 신중화하자라고 하는 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론을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보세요. 문제아를 친구로 사귀게 되면
일탈을 행하게 된다. 뭔 것 같아요? 까진 친구 사귀면 까진다.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두 번째, 문제아라고 손가락질하면 평범한 학생도 문제아로 인식되어서 소외되고 배제된다. 그냥 우연히 회색 양말 신고 왔는데 넌 어쩜 회색 양말을 신었니? 이렇게 찍혀버리면, 낙인 찍히면 그냥 막가파가 된다. 낙인 이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입시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런데 한번 학습 부진, 내가 한번 놓쳤어. 근데 그런 친구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나 방언이 마땅치 않아.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나 1등 하고 싶은데 1등급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뭔가 컨닝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포기하고 어차피 우리는 글렀어. 우리 뭐 9등급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린 대학 못 가. 라는 식으로 뭔가 폭주족이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야 우리 어차피 우리는 이미 글렀으니까 담배라도 피자 이런 식으로 가는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크게 3가지 이론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일탈의 뜻은 규범 벗어난 거예요. 먼저 2가지로 나뉘어서 학자들이 2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론이 아노미 이론이 있고요. 까진 친구 사귀면 까진다. 차별 교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인 이론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뒤르켐은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바뀐 사회를 설명할 만한 그 사회의 사람들이 뭔가 기준으로 삼고 받아들일 만한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한 거야. 그래서 어떤 규범을 택해야 될지 혼란한 상태, 이걸 무규범 상태의 뒤르켐 아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규범, 약화된 규범들을 강화하는 것, 뭔가 느슨한 사회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 이게 뒤르켐의 아노미예요. 머튼의 아노미는 합법적인 목표는 다 하고 싶어, 이루고 싶어. 그러면 이 합법적인 목표를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꾀한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사례가 컨닝이나 주가 조작.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야 되는데 뭔가 승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튼 아노미의 사례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그 합법적인 제도,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는 것, 또는 왜 다른 사람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데 너는 왜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야? 교육, 그 다음 제사회화, 또 통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 이게 머튼 아노미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시적 관점으로 어떤 하나의 큰 사회적인 틀을 바탕으로 일탈 이론을 설명하는 거고, 거시적 이론 중에서 기능론의 성격을 띠고 있죠. 너는 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 제 역할을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차별규제 이론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정상적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꾀하면 문제가 없어. 왜 너는 왜 까진 친구를 사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차별규제 이론의 핵심인 거죠. 낙인 이론은 찍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냥 누구나 다 소소한 일탈들은 할 수 있어. 근데 낙인이 찍혀버리면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그냥 아주 2차적 일탈로 폭주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낙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 이제 이 각각의 원인과 대책은 어렴풋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공통점, 차별규제 이론하고 낙인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을 꾀한다는 거예요. 낙인도 뭔가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찍어버린 거야. 또는 부모가 자식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조금 왈가닥이라고 너는 정말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라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삐뚤어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까진 친구와 어울리는 상호작용이든 부모와 교사와 상호작용해서 찍힘을 당하든 상호작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교집합으로. 아노미하고 차별교제의 공통점은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말로 낙인이론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거야. 주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어디 있어? 색깔. 이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어쩔 때 선생님이 어쩔 때는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한 걸 그냥 못 본 척했어. 못 본 척했어. 또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냥 넘어가. 근데 좀 밉상인 친구가 있다고 쳐. 아니면 그날따라 선생님이 기분이 나빴다고 쳐. 그러면 그때 너는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떡칠할 수가 있니? 너는 학생으로서 제정신이니? 그래서 막 폭주하는 거야. 그 학생을 막 몰아붙여.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찍어. 낙인 찍는 거예요. 너는 진짜 안 되겠구나. 근데 그 낙인 찍는 누군가를 찍고 안 찍고가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아. 그때 달라요.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의 지금까지 어떤 됨됨이에 따라서 똑같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학생이 있고 꼭 뭔가 혼나는 학생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찍힌다. 이게 낙인이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OX 퀴즈를 잘못 가지고 왔어. 그래서 OX 퀴즈가 여러분들한테 학습지로도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OX 퀴즈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선지 가지고만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거 보면 성공 목표라는 이 달성을 위해 기회가 제한된 계층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더라.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더라. 아노미 같죠? 누구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두 번째,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학생들도 모범생들은 선생님이 잘 안 혼내면 왜 차별 대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뭔가 착실한 애들은 그냥 넘어가. 근데 좀 이제 껄렁껄렁하는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얘는 걸려. 누구냐?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탈자로 규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낙인이론이에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찍히는 거. 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다. 구조적인 요인은 기능론. 아노미거든요. 아노미. 네, 일탈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되면서 일탈행동을 한다. 습득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그 막 폭주족,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따라하더라. 차별규제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선지 갈게요. A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기준이 미처 확립되지 못했더라. 이거는 뒤르켐의 아노미입니다. B는 일탈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1차적 일탈,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탈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 나는 망난이다. 그래 나는 못난이다. 라고 못된 악마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는데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차별 교제가 아닙니다. 차별적 제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범생은 봐주고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은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막 그 낙인을 얘는 찍어. 그게 차별적 제재예요. 얘는 봐주고 얘는 너는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막 뭐라 그래. 이게 바로 차별적인 제재거든요. 똑같이 공평하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넘어가고 얘는 너는 정말 못됐구나 라고 하는 이게 차별적 제재예요. 그래서 그 악마의 씨앗 신창원처럼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이게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네, 선생님은 내일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일탈 이론 3가지 완전히 마스터해서 OX 퀴즈 다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